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내에서는 아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남아공에서 확산이 시작된 이 오미크론 때문에 증시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겪었는데요. 이 제로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고 아직까지 미국의 국채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꺼지지 않은 가운데 이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미국 증시는 2%대 하락했고 또 다른 유럽 증시에서는 4%대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나 프랑스의 깍크 지수 역시나 5%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이러한 공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꼭 필요한 대응들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누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누 변이 때문에 이 공포로 휩싸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금융과 은행업종 폭풍 속 대안이라는 주제로 지난주 금리 인상이 추진됐던 그런 배경에 한해서 어떻게 금융, 은행주들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에서는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푸트니크가 오미크론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백신주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누 변이 바이러스 출현입니다.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누 변이 바이러스 출현 때문에 이 글로벌 증시가 좀 전체적으로 하락장을 겪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2%대 급락했고 뭐 말씀드렸듯이 유럽 증시도 전체적으로 한 4%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재작년에 코로나가 좀 재확산되거나 처음 발발했을 때에 그때의 급락장이 좀 생각나기도 하거든요.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지금 뉴 변이 바이러스 출현, 실질적으로 그동안 델타 변이가 상당 부분 시장 내 어찌 보면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대감이 출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 그리고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으로 발전돼 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마침 이런 부분이 위드 코로나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상당 부분 시장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2배 정도 더 확산력이 더 높은 소위 말하는 그 스파이크가 기존 델타는 16개라고 그랬는데 이번 누는 스파이크가 32개라고 이제 보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전파 가능성 그리고 전이 능력이 상당 부분 기존 델타에 비해서 급속한 확산이 예고를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실물 경제는 물론 금융시장까지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래서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 대표적인 주요 증시들 지금 표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2%에서 4% 가까운 그런 급락 양상을 보였다라는 부분. 여기서는 뭐 당연히 이런 부분 나올 수밖에 없겠죠. 뉴 바이러스의 확산은 결국은 위험 자산의 회피 성향을 더 높이게 되면서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 근데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이미 경험치를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물론 계속되는 새로운 변이의 출현 때문에 그 병과 관련된 그 바이러스와 관련된
치료 부분은 상당 부분 다른 어떤 그 트랙을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물 경기에서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그리고 금융 시장에서 경험했었던 그런 부분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코로나 장세의 재시작 가능성.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 진행하고 상당 부분 유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V 반등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낙폭을 지난 2020년 초반보다 상대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고 그 낙폭이 지속되는 그 기간 자체도 상당 부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대기 매물들이 상당 부분 시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더욱더 통화정책도 그렇고요. 재정정책도 그렇고요. 통화정책의 지금 현재의 누 바이러스의 확산, 양상이 지속되고 확대되어지게 된다라면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의 기조 역시 지금 현재 다소간 좀 긴축적인 스탠스에서 완화적인 스탠스로 다시금 변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우리가 이런 부분도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한 것, 결국은 증시가 하락을 한다. 한 방향으로 계속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과 반복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 하락과 반복의 하락과 상승의 반복 속에서 결국은 시장 대기 매물도 들어오게 되고 또 과매도도 나타나게 되고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난 주말 미국의 급락, 유럽의 급락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미리 금요일 다소간 한 1.5% 내외의 하락을 보이긴 했었지만 네.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난 2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 V반등의 유형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다. 결국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시장은 빠지게 됩니다. 근데 과거 빠질 때 길고 깊게 긴 기간 깊게 빠졌다라면 이번에는 짧은 기간 얇게 빠지는 덜 빠지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결국 일시적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바이오랄지 재택근무랄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항공이나 어떤 여행이나 카지노나 이런 부분들의 피해가 더 가중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때부터는 완화적 통화 기조로 다시금 시장은 변하게 될 것이고 재정 정책도 추가 확대 재정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 분명히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 주요 정책들이 시장 내에 다시 파급이 되게 되면서 다시금 V 반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수요 회복과 원자재 시장의 반등 그리고 소비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이클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그 하락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망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오늘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주요국들의 정책 발표 그리고 주요국들의 방역 대책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그때그때 마련해 나가신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네. 정부에서 방역 대책 특별 방역 대책을 지금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 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 방역 강화 조치로서 재봉쇄에 들어가는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확대되는지 아닌지 역시 또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꼭 해야 될 일은 지난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될 당시 그때는 어느 나라를 불구하고 사실상 매뉴얼도 갖춰주지 않았고 네. 방역 대책도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한 방 맞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다라면 지금은 각종 매뉴얼들이 많이 나와 있고 준비도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대책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혼란은 상당 부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실물 경제로의 파급 효과를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네. 여기에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상 계속되는 어떤 그 시장 내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설상가상으로 사실은 뭐 FOMC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고 지난주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또 단행을 했죠. 네. 그렇다 보면 유동성이 점차 이제 그 줄어들게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테이퍼링 아직까지는 지금 그 어떠한 조치 내지는 어떠한 변화 나타나고 있지 않은 테이퍼링의 가속화 가능성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부담이 지속되고 또 코로나 재확산이 조금 더 심화되어서 현실화 국면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면 공급망 차질 이 부분도 조금 더 심화되어질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마련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시장의 악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경험치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매뉴얼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다는 것 한 가지 이 두 가지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라면 정부 당국이 어떤 그 일정 매뉴얼이나 미리 과거 경험했었던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금 경제 내지는 금융을 정상화시키려는 추가적인 대책 강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나오는 지난 주말에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2.5%가량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다. 오히려 지금 살 수 있는 기회다. 그거에 대한 바탕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V반등이라는 부분을 이미 사람들이 시장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V반등이다라면 빨리 저점에 사겠다라는 이야기고 저점에 사겠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사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경쟁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계속되는 어떤 그 저점이 어딜까라는 그 눈치 보기 양상은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어떤 그 2년 전에 V반등 경험을 안 했었더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함부로 감히 드릴 수 없겠지만 V반등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V반등을 노리고 미리 빠질 때마다 시장에 저점 매수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점 그 V반등의 V자의 제일 하단치를 오히려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서 시장의 하락폭은 상당 부분 우리가 예상했었거나 아니면 지난 코로나19가 상당 부분 창궐했었던 그런 시기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고 그 기간도 짧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은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무조건 매도라기보다는 홀딩하고 계속해서 관망을 하는 그런 쪽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나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코로나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V자 반등이 있었고요. 델타 변이가 나왔을 때도 그때 잠깐 증시가 떨어졌다고 또 다시 오름세를 보였었습니다. 지금도 주식 투자자분들이 그런 현상이 학습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전 세계 정부에서는 또 매뉴얼 지침들이 또 많이 네. 디테일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는 만큼 증시가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변동성 확대가 심해지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빅스 지수가 54%나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투자자들이 이 오미크론 때문에 참 공포심이 확산되고 있구나 이런 점을 또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정부에서 정책, 이 방역 강화에 대한 대책을 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또 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섣부른 매도는 하지 말자가 포인트였거든요.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섣부른 매도 자제. 지금 홀딩하고 관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주식 시작하면 매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이 부분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매도를 했다. 그러면 매도를 하시면은 다시 사셔야 되는데 매수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네. 매수를 뭐 나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어. 네. 나는 가능해.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겠지만 네. 그 포인트가 과연 저점일지 아닐지 그건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 그쵸. 그렇다면 그 포인트,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 특히나 매수 타이밍을 포착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운 점이 많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들 전개된다라면 지금 오늘 만약에 시장의 어떤 그 뭐 변동성으로 인해서 나의 주식을 5% 정도 하락해서 팔게 된다. 근데 그 아래에서 10% 밑에서 또 살 수 있을까 하면 또 그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V 반등이 짧아질 것이냐, 짧은 기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냐, 그리고 낙폭이 얼마만큼 줄어들 것이냐에 오히려 초점을 가지시고 이 부분, 이러한 변동성은 결국 시장에서 극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아직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는 쪽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섣부른 매도를 하신다라면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을 것이냐. 네. 목표 매수가를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네. 그냥 무조건 매도를 하고 언젠가 저점이 되면 언젠가 오게 되면 그때 사겠다. 이거는 올바른 전략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국의 어떤 그 정책 그리고 아마도 이제 뭐 이렇게 적절한 혼합된 어떤 그 방역 정책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동안 경제가 사실상 상당 부분, 특히나 소상공인이나 뭐 그 경제 봉쇄를 하게 되면 상당 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방역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실생활이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서로 그 맞닥뜨리게 되면서 어떤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이냐가 결국은 방역 당국 그리고 정부 정책 당국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근데 뭐 두 가지도 다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드 코로나 상황을 이미 그 진입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도 역시 정부조차도 섣부른 다시 방역 강화 쪽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네. 방역의 수준은 강화하지만 위드 코로나 상황은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매도보다는 홀드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튜닝해 나가는 조절해 나가는 그런 전략 홀드 앤 튜닝 전략이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튜닝은 그렇다면 어떤 쪽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지금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벤트 중심으로 튜닝을 해가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우호적입니다. 그 대형주의 변동성이 소형주보다 상당폭 작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 정책과 소비 관련주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나 정부의 인프라 확대 정책, 그린 인프라 정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계속되는 시장 내 그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테마 관련주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변동성에 대비한 상당히 그 유효한 포트폴리오 전략일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는 4차 산업이랄지 친환경 인프라 산업이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 종목군 중에는 소부장이 당연히 포함이 되고 IT와 배터리, 바이오까지도 관심축에 좀 넣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쪽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델타 변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이 누 바이러스 자체도 이제 극복의 어떤 그 가능성, 실마리가 보이게 된다라면 리오프닝과 관련된 경제 재개와 관련된 이런 관심이 다시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 리오프닝 관련주는 잠시 일시 정지
잠시 퍼즈, 잠시 대기 모드로 좀 들어가 보자. 일단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과 코로나19 상황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다. 대신에 내일이 지난번 말씀을 드렸던 MSCI 하반기 리밸런싱 편입 기일이 되겠습니다. 발표 기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엑스큐션에 들어가는 그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패시브 펀드들의 어떤 그 움직임이 포착이 될 텐데 그런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는 종목군들에 대한 그런 관심 영역군 사실상 상당 부분 오히려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이런 폭락장에 대해서 좀 관망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튜닝하는 전략으로 좀 세워주셨는데 정부 정책 관련주, 소비 관련주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MSCI 편입되는 종목들에 대한 수급도 역시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장 시장 대응 작전 세워봐야 할 텐데 뭐 지금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죠. 뭐 뉴욕 증시도 많이 떨어졌고 유럽 증시도 정말 많이 폭락을 했는데 우리 증시도 뭐 이런 폭락장을 좀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장 어떻게 전략 세워주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전략 좀 세워주시죠. 일단 오늘은 시장 우리 개인들의 움직임보다는 기관들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기관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인덱스 펀드들이 먼저 움직이게 될 것이고 인덱스 펀드들의 움직임은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씩 이제 움직이게 될 지수에 따라서 이제 그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매수 매도가 좀 나타나게 될 텐데 네. 이 첫 번째 열리는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일단 기관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니까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 지수에 계속 종목도 맞물리게 되고 종목이 맞물리면 또 지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지수에 영향을 주면 또 종목에 영향을 주게 되는 지수와 종목 간 특히나 시가총액 대형주 간 맞물리는 연쇄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 기관들의 어떤 그 움직임 이런 부분들 시초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 상당 부분 오늘 하루 종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죠. 여기서 과연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의 대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책,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여행 입국 제한,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8개국에 대한 여행자 입국 제한 조치를 이미 실시를 한 바 있고, 유로존에서는 비행기의 그 착륙과 그 이륙조차도 이제 그 불허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바이러스는 지난 델타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그리고 조금 더 우리들에겐 두려운 존재로 지금 접근 내지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정부 그리고 주요국 개인이랄지 주요국 기관이랄지 일단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상당 부분 분주한 모습이다. 근데 그 대책 마련이 지난 코로나19 처음에 시초 발발했었던 상황들과는 달리 그때는 말 그대로 정신이 없는 어떠한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라면 지금의 상황은 다양한 매뉴얼이 존재하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시설, 다양한 어떤 그 치료 제재,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발견하고 개발해 가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창궐했을 당시와는 조금은 다른, 조금 좀 약하고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 코로나19가 심화될 창궐할 당시의 어떤 그런 폭락 상황이나 그런 어떤 그 혼돈 상황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쉬어가는 전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쉬어가는 전략. 대신에 중장기 정부 정책이랄지 소비랄지 경제 재개를 대비한 저점 매수 전략으로 튜닝 전략으로 좀 가져갔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가게 됩니다. 여전히 소비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비 관련주를 지금 당장 팔아버리는 게 맞는 것일까?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바로 시작될 종목들, 소비와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정부 정책과 관련 종목군, 그리고 어떤 그 경제 재개와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시장 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저점 매수의 전략, 나의 포트폴리오의 튜닝 전략, 그리고 홀드 전략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 극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벤트, 이슈가 있다면 오늘 발표되는 우리나라 정부의 방역 대책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PMI 지표가 제조업, 비제조업 다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모레 이제 그 12월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됩니다. 12월 1일. 그날에는 우리나라 11월 수출입 발표가 예정이죠. 여기에다가 미국의 베이지북도 발표가 예정이 된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생각을 해 두시고 그 금요일 날 미국의 실업률 발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이어서 실업률의 시장 관심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뉴 바이러스의 어떤 그 상황 이 부분을 제일 우선해서 보시고 그 다음 경제 지표인데 그 경제 지표 중에 소비와 고용 쪽 항상 챙겨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네, 이번 주 경제 지표 일정들 체크해 드렸고요. 지금 당장의 주식이 좀 떨어져서 포트가 하락세를 겪을 수는 있어도 오늘 신승용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포트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업종 체크해 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는 금융은행 업종입니다. 폭풍 속의 대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증시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금융과 은행 업종을 좀 바라보자 이런 의미로 이런 주제를 설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을 또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0.75%에서 1%까지 인상하면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추진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은행 업종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라는 말도 있듯이 금융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분석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금융은행 업종 리포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월 26일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포트와 11월 10일 발간된 메리츠증권 리포트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75%에서 1%대로 이제 1%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0%대 금리 시대를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압력, 가계부채 확대,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 불균형 심화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좀 내셨고 더불어서 내년 1분기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사를 좀 했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 후에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포인트가 내년 1분기에도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거의 단정적 발언이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상보다도 굳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내년 1분기 추가 금리 인상까지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금리 인상과 금융주 하면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에 따라서 금융주, 은행주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은행주를 본다면 그리고 보험주 선반영이 되었고 기준금리 인상에서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은 이번 금리 인상의 시기 그리고 은행주들의 흐름이었습니다. 은행주와 보험사, 증권주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은행은 예대금리차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죠. 그래서 은행은 내년 1분기, 2분기 추가 금리 인상을 좀 가정을 했을 때에 예대금리 차가 내년도 3분기까지는 그래도 지속되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상승은 예대금리차 확대로서 주도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은행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투자 이원 확대를 통해서 2차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도 보험 영업이익은 축소 가능성이 높게 좀 전망이 되고 있으나 투자 수익률 확보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장기, 시장금리 방향성에 따라서 민감하게 보험주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증권주는 어떨까라고 보겠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 등 유동성 억제 조치로 비우호적인 환경이 좀 지속될 수 있겠다. 대출에 대한 규제가 온다면 그래도 뭔가 더 강력하게 나는 베팅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래대금 측면 쪽 그리고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약해질 수 있겠다. 개인 자금들의 증시 유입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요인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강도가 좀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후반부로 갈수록 주가 조정폭이 크게 나타난 경향 등이 이전에도 증권주에서 나타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업종의 대표적으로 본다면 은행, 보험, 증권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본다면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업종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금통의 금리 인상부터 짚어드리면서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은행들의 전망이 구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은행주와 금융주 그리고 보험주까지 아마 우리 시장 투자자 분들께서 포트에 편입하셨거나 하시려는 움직임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예측 가능하실까요? 네. 22년도에는 그래도 은행, 보험, 증권 쪽 중에서는 은행주가 그래도 긍정적인 뷰가 더 많고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라고 한다면 은행주를 좀 고르는 게 그나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 요인으로 본다면 코로나19 그리고 금리, 실적, 밸류에이션, 수급적인 측면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 주말 동안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어 놓았고 월요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의 지연 그리고 집단 면역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희망적인 측면까지 놓고서 금융주, 은행주를 볼 때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축소가 나올 것인가,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가 증가할 것인가, 금리 인상이 내년 6월 달에 단행이 될 것인가,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더 나오면 나올수록,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테이퍼링의 속도를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내년 6월 당장의 금리 인상을 진행하기에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내년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낮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오미크론 뉴스와 함께 좀 공유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 바이러스의 병명을 오미크론이라고 지정을 했고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 변이가 델타 바이러스는 16개였는데 오미크론은 32개나 보유하고 있다. 전파력은 꽤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나 어제 공개 강연회를 통해서도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치명률이나 사망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단언하기에는 이르다. 현 단계에서는 우려 변이로 분류를 해 놓았고 PCR 검사로 오미크론이 검출이 가능하다라는 해외 검출 진단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검출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9% 이상 하락을 좀 했던 모습이고요. WTI 국제유가도 13%가량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채권 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연준의 긴축 속도를 늦출 것으로 기대하고 일부 베팅을 해 나가는 모습들도 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공포지수도 44% 이상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컨택트냐 언택트냐, 민감주냐 성장주냐, 바이오주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복잡해지는 투자자들의 머릿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발발 때부터 그간 경험해온 모습 속에서 충격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모습들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탈출을 생각하고 손절을 생각할 때 누군가는 또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모든 전망들을 다양하게 열어놓으시고 시장에 참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에 그래도 은행주가 폭풍 속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실적을 본다면 연중 완만한 상승 기조가 유지되는 쪽이 은행주다. 그래서 실수요 중심으로 6%대 성장률을 좀 보이는 부분들이 은행 업종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대형 은행 중심의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금융지주들도 있고요. 앞으로 배당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시사해 나가고 있는 쪽이 은행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22년 3월이면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은행주는 수혜 업종으로 분류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기에 앞서서 그리고 순이자 마진도 지속되고 있고 자본력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비은행 자회사의 수익성, 안정성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폭풍 속의 대안으로 은행주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 현 구간에서는 작전 리포트에서 다룰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1월을 시작할 때에 10월 말 공개 강연회에서 제가 11월의 캐치프레이즈는 주의와 용기를 병행할 때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의라고 한다면 추세상 고점 부근에 다다랐을 때는 나의 포트폴리오를 압축함으로써 종목수를 줄여나감으로써 나의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시장 위험 등 노출이 좀 적어들 수 있도록 종목을 좀 줄여보자, 주의를 기울이자라는 말씀의 의미에서 주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용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기는 반대로 추세 저점에서는 그래도 내가 내년도 상반기 이후까지 가져갈 만한 종목들에 대한 스터디와 분류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그 구간에서는 용기 있게 내가 비중 확대 또는 단가 낮추기 전략을 통해서 그 구간은 추세상 단기 저점, 추세상 저위험 구간에서는 용기를 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간 지수 추세 고점에서 주의를 잘 해오셨고 현금 비중을 늘려오셨고 종목수를 줄여오셨다면 오히려 누군가는 기회로 삼고 싶은 오미크론 변이를 통한 지수 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또 용기를 내자고 해서 오늘 시초가에 증시가 급락했을 때에 용기를 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간 11월 1일부터 지난 금요일 시장까지 우리는 주의와 용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도도 그렇고 매수도 그렇고 너무 급하기보다는
시장의 안정을 살펴보는 차분한 시장 대응, 보수적 시장 대응이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완벽하게 분석이 된 상황에서 내가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종목들은 분명히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대안으로 금융주, 그중에서도 은행주 이번 주 좀 살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 안에서, 이 은행 업종 안에서 그래도 매력적인 종목들 선정해서 작전 리포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장 속에서 우리의 구세주, 희망이 되어줄 금융과 은행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어떤 종목 구체적으로 선정해 주실지 궁금하신 분들 이번 주 이 시간에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수트를 또 입고 오셨네요. 오늘 넥타이까지 좀 매셨어요? 네. 네, 오늘 폭락장을 예견하시고 좀 더 진중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략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오늘 조금 더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증시가 급락을 했다.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이 앞서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개발한 스푸트니크 V가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더 그럼 효과가 좋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효과가 80%로 나타났다.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효율이 더 좋고 어쩌면 오미크론, 이 누 변이 바이러스에도 이 스푸트니크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언급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 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도 모더나와 화이자의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백신 관련주들이 이 주식 상승이 한번 튀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스푸트니크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스푸트니크 5 관련주들 사실 금요일날 시세가 좀 나와줬다라고 하면 조금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역시나 시세 일단 나온 종목들이 딱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컨소시엄이 두 갈래로 나뉘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스 글로벌을 필두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또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컨소시엄 관련주들이 지난번에 이제 국내에서 스푸트니크 5 그러니까 V라고 하죠. 스푸트니크 V를 위탁 생산한다라는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국내에서 좀 한동안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이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지금 현재까지 주가 흐름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딱히 그럴 가능성은 크게 점쳐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제 관련 위탁 생산 한다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좀 반등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잡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까지 일단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갭 상승을 너무 크게 하지 않는 선에서의 갭이 조금 뜬다라고 하면 제 생각엔 나쁜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상승을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완전 추세를 전환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가 코로나19 관련주들 미국에서도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 보셨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하면서 상승이 나와줬던 섹터는 결국 코로나19 관련 섹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원격 치료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좀 상승 흐름이 잡히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인성 정보라든지 오픈베이스라든지 빅컴퓨터, 그다음에 케어랩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격 진료, 그다음에 재택근무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진단키트 수요가 다시 또 폭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시젠이라든지 휴마시스, 수젠텍 대부분의 이제 진단키트들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이렇게 기간 조정도 충분히 좀 거쳤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위치에서의 시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제 종목별로 조금 상이하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금요일날 이렇게 좀 돈이 들어왔던 이런 섹터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 백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 다른 백신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증시 금요일 날 국내 증시가 만약에 선반영한 거다라면 하락 출발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선반영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증시에 엄청나게 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됩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돈 풀기를 그동안에 진행을 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백신 무용론이라든지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이제 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크게 알려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포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질병에 대한 공포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긴축을 진행을 해야 되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시점에서 그러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국내에서 기사가 나오고 급락을 한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크게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유가가 이제 하루 만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우려감이 덜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이제 나오는 치료제라든지 백신에서의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긴축을 이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시장의 상승 흐름이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커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는 코로나19 관련 섹터고요. 음압병실 지금 굉장히 거의 포화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압병실부터 진단키트, 그 다음에 원격 진료, 그리고 원격 재택근무까지 여러분들 이제 좀 다양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주들도 금요일날 반응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고요. 시장이 하락을 깨파락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오늘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시장 개파락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증시가 선반영을 했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한다라면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당연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에는 코로나19 섹터들을 보시고요.
이게 뭐 상승으로 오늘 전환을 하거나 뭐 반등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와준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조정이 나왔던 부분에 대한 국내 증시가 선반영되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분명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수적으로는 지금 뭐 코스피 2,900 이탈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그 이탈 여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뭐 종목별로 좀 대응이 상이하겠지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백신 관련주들 흐름 짚어주셨고 오늘 상승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뭐 잘 지켜보시라.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진단키트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간다면 뭐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걱정이 되는 그런 시장인데 저희와 함께 매매 시그널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대응 방법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